아이를 뭐 벌거벗겨서 밖에 내보내고 폭언, 뭐 고함지르고 욕설하고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진짜 문모에 멍해들 정도로 막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폭행에 노출돼 놓으니까.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의 황자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데,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의 유기 방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이렇게 형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쪽 의문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혼소송 하다 보면 서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혼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선 아동학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아동학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끝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과거에 10년 전에 이혼소송 한번 하셨었어요. 다른 사무실에서. 근데 그때 이혼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내분이 이혼을 요구했었던 사유가 남편이 아내와 그 아이에게 아동학대 그리고 폭행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때 판사님도 좀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판사님도 그러고 심지어 그 본인 소송을 맡았던 대리인 변호사님이 한 번만 더 살아봐라, 남편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혼하냐 이러면서 소치하를 할 것을 종명을 하셨대요. 심지어 본인 변호사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살아봐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소치하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하셔서 살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때리진 않아요.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큰 아이였는데 아이를 뭐 벌거벗겨서 밖에 내보내고 폭언, 뭐 고함지르고 욕설하고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진짜 문모에 멍해들 정도로 막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폭행에 노출돼 놓으니까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의 폭행, 폭력에 하지마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아이가 도저히 엄마 왜 이렇게 아빠랑 같이 사냐, 난 도저히 이런 아빠랑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를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러니까 이번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거예요. 울면서 정말 제가 그때 이혼했었어야 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는 말을 믿고 한번 다시 기회를 줬더니 이제 아이까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본인의 의지만 있으시면 꼭 이혼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어요. 남편이 역시나 저희가 이혼 청구를 하니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되게 심한 아동학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동학대로 처벌받으시고, 그리고 접근금지 결정도 1년이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연장 신청해서 또 연장되시고, 임시조치나 아니면 접근금지 이런 경우는 2개월, 뭐 6개월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년이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나가 있다가 또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나가서 살면 어떻겠냐, 나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안 할 테니까 좀 나가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또 부득불 들어와서 아니다, 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아이가 이제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은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결국 이혼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저씨가 처음에는 소송에 한번 출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소송에 답변도 하지 않고 송달도 받지 않고 이래서 공시송달로 끝났는데요. 이게 저번에 1차 소송을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는 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폭행이나 폭언 같은 거 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건이 판사님 중간에 바뀌었는데, 처음 판사님은 제가 이렇게 가서 판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또 폭행, 폭언이 있었다, 5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 화해 공고 결정 해주셨거든요. 그걸 받고 남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에 한 번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대응 안 하고 가사조사 받을 때 잠깐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위자료가 3천만 원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그 판사님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면 5천만 원 결정 내려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이게 소송 길어지다 보니까 판사님들 2월 달마다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 판사님 가시고 새로운 판사님 왔는데, 새로운 판사님 봤을 때는 이게 무슨 5천만 원까지 지급할 사건인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최대의 위자료 3천만 원 결정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동학대는 양육권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아동혐의가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 또는 아동보호사건 결정문을 이혼소송에 제출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양육자로 매우 부적격하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도 부모 양쪽이 모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에서 굳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배우자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은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그 황 변호사님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양쪽 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하고 근데 그 사건이 좀 특이하게 아이를 각각 한 명씩 데리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한 명, 아빠가 한 명. 근데 서로 고소고발했는데 결국 저희가 대리했었던 여성분은 혐의 없음 나오고 남자는 혐의 있음으로 나왔어요. 엄마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할 때 양육환경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양육환경조사를 거치기 전에는 일반한 배우자한테 육아 인도하라고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양육환경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한 다음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한 3, 4개월 뒤에는 아이를 한 명을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인도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아동학대 고소장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그럼 고소장을 쓰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산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고소하러 관할구에 그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진구경찰서, 뭐 남부경찰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데서 아동학대 사건 전담하지 않고 부산지방경찰청, 시청 옆에 있는 거기서 다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은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경찰서 오고 이런 게. 부산은 그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아동들 이렇게 전담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형사법원에다가 기소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까지는 필요가 없다. 가정법원으로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접근금지명령,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아동학대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처벌받기까지. 근데 비교적 그래도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시는데 워낙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고소도 같이 진행하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혼하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형사사건을 잘 하진 않지만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혼사건과 관련된 이런 형사사건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아동학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